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적으로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네, 먼저 긴 장마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네, 집중호우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지역의 피해가 크다고 꼽지 못할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현재 전국에 걸쳐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 이재민 2,500여 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8,100여 헥타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리산과 계룡산 등 국립공원 13곳의 모든 탐방로와 도로 63개소, 철도 3개 노선 등이 통제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잠정 집계된 것이어서 피해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죠?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기상청은 충남북 지역은 1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영서 지역은 길면 오는 14일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인 상황인데요. 매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또 비가 온다는 전망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을 텐데요. 다음 주도 비가 예고된 만큼 저지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우리가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좀 안전했으면 하는 소식이 또 있죠? 네, 코로나 소식이죠. 이번 주도 전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 3, 4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지난달 31일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종교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340여 명에 달했고 예배와 설교 후에 빵과 음식을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종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진단은 다 끝난 건가요? 네.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잠복기가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종교행사 참석자를 능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14일간 관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종교 행사에 따른 집단 감염은 청주시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번에는 경기 고양시 한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기준 고양시 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종교 활동도 좋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 방침에 종교인들도 많이 동참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네네.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다고요?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광주 광역시 한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성도 문제가 되지만 코로나19 여파도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네. 우선 이들 모자는 발달장애인 가족인데요. 재활센터, 보호센터, 특수학교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른바 집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센터들이 문을 닫으면서 24시간을 붙어 지내다 보니 증상은 악화되고 답답함에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모자와 같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우리 사회에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 10명 중에 9명은 자녀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언제쯤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네. 이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 차례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이 폭발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가 약 5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이재민이 3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 있을 우리 교민들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데요. 인명피해는 없나요?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에는 UN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파견된 동명부대 280여 명 외에 한국민 140여 명이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외교부는 주 레바논 대사관이 레바논 정부와 협조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디 피해가 더는 없어야 될 텐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일종의 폭탄 공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그것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말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국제적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좀 애가 타는 모양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서울 여의도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화제가 됐죠? 네, 우선 KBS 황정민의 뮤직쇼 스튜디오 난입 사건인데요. 뮤직쇼를 진행해온 황정민 아나운서가 이번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으로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에 괴한이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황당하죠. A씨는 지난 5일 KBS 쿨 FM 황정민의 뮤직쇼가 진행되고 있던 공개 라디오 홀 대형 유리창을 둔기로 휘둘렀습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독청을 당하는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했다고 황당한 진술을 했는데요.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정민 아나운서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국회에서는 또 의상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국회에는 원피스를 입고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왜 글쎄요. 논란이 되는지. 저도 왜 논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복장이 맞느냐는 지적부터 성희롱성 비난까지 이어졌고요.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인 류호정 의원의 반응은 어떤가요? 류 의원은 복장 말고 일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의상 논란이 벌써 한참 된 그 유시민 전 의원의 백바지 논란을 소환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2003년, 그러니까 벌써 17년이나 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개혁 국민정당 의원이었던 유시민 전 의원이 국회 선서식에 일명 백바지 차림으로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가 유시민 전 의원의 백바지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장 말고 일하는 모습을 봐달라는 유호정 의원의 생각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시름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재민은 2,000명을 넘어섰고 시설 피해 접수만 6,162건, 여의도 면적이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